안녕하십니까. 시크릿 뉴스입니다. 오늘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 추석 대보름이 되겠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 있어서 우리 추석은 풍요로운 수확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풍년을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추석 한가위 보름달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고조선 시대를 거쳐 삼국시대는 민족 화합을 위한 축제로 발전하였고, 고려시대는 왕실의 중요한 의례로 과거시험을 실시하고 인재를 선발하였고, 조선시대는 민족의 대표 명절로 자리매김하면서 단순히 농경사회의 풍요로운 수확을 기념하는 날을 넘어서서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중요한 대명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석은 신라시대에 가배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고려시대에 와서 현재의 추석이라는 명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성묘를 통해서 우리 조상을 숭배를 하고, 또 차례를 통해서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송편을 빚어서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추석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가위 보름달이죠. 추석날 저녁에는 크게 비추는 한가위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평안을 기원하는, 또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두 손을 맞잡고 소원을 빌며 한가위 보름달을 보고 절을 하고 하였던 기억이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하늘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고, 또 즉 하늘을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고 하는 감정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낮에는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할 만큼 강렬한 빛을 내뿜는 태양을 보면서도 그 강력함에 항상 머리를 숙이고 감사함을 느꼈고, 또 어두운 밤에는 반짝이는 별을 보고 위대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또 생각을 하였습니다. 밤길을 걷는 나그네의 조행길을 은은히 밝혀주는 보름달을 보면서 여러 상념에 빠져들기도 하였답니다. 특히 한가위 보름달은 추석에 이러한 달을 비춰보는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의 감정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양과 달리 대체로 서양에서는 달과 태양을 보면서 달은 경원시 하면서 태양을 숭상하였던 문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태양의 신 아폴론을 최초의 누드 조각으로 삼아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아폴론의 외모를 가장 아름다운 인간상으로 표현할 만큼 태양을 숭배를 하였고, 태양의 햇빛을 노란색으로 여기기에 머리털을 금발로 만들기 위해 태양을 오랫동안 고통을 참으면서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달은 악마의 화신으로 보아서 유럽에서는 특히 달에 악령이 있어서 달의 마르기, 광기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달에 흘렸다는 말을 미쳤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풍습이 19세기까지 계속되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양에서의 이 보름달은 생명력을 바탕으로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만물을 낳는 생산의 주체로서 여성과 대지를 묘사하며 다양한 문화와 시대를 넘나들며 달에 대한 수많은 신화와 이야기를 빗대며 인류의 상상력을 바로 사로잡았습니다. 중국인들은 특히 달을 보면서 사랑과 희생,
불멸을 주제를 강조를 하면서 저 달에는 옥토끼와 함께 달에 사는 달의 여신 항아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전한시대 저술된 회남자에서는 달의 여신 항아는 고대의 종신인 예의 아내이자 선녀였지만 얘가 천재의 아들 10마리의 태양의 정중에서 9명을 활로 쏴 죽인 죄로 남편과 함께 지상으로 쫓겨나 인간으로 살아가던 중 다시 선녀로 살아가기 위해 중국 곤륜산 서왕모의 불사약을 훔쳐 달로 도망을 쳤지만 남편을 배신한 죄에 대한 벌로서 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달에는 불사약을 찢는 토끼 한 마리와 개소나무 한 그루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땅에서 영원히 달에서 지내긴 처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남편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으니 항아는 외롭게 달에서 토끼와 함께 유배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는 설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러한 보름달을 야간 여행자를 안내하고 지켜주는 보호 존재로 묘사하고 늑대 인간의 신화는 보름달을 변화와 인간 내면의 원초적 본능과 연관시켜 묘사를 하고 하였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달 속의 그림자가 물길른 여인으로 여겼으며 인도네시아에는 배짜는 여성으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필리핀의 만다이족 신화에는 옛날 태양과 달은 부부였으나 싸움 끝에 아내인 달이 가출하여 남은 자식들을 돌봐줄 어머니가 없었죠. 자식들이 모두 죽자 이를 불쌍히 여긴 달은 자식들의 시체를 모아 찰게 부수어 공중에 뿌렸는데 물속에 떨어진 것은 물고기가 되고 지상에 떨어진 것은 뱀과 짐승으로 하늘로 날아간 것은 별이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우에는 옛날 여성들은 시집가기 전 보름 달빛을 받으며 기운을 보충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는 장차 아들을 잘 낳기 위해 힘을 기르기 위함이며 달 속에는 토끼와 뚜꺼비가 살고 있으며 베어도 자라나는 개수나무가 있다고 묘사하며 조상들의 삶에서 보름달은 성스러움의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달에 떨어져 구르고 달을 손으로 따서 그대로 삼키거나 치마 속을 통해 달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 경우 이는 큰 인물을 잉태한다는 길몽의 태몽으로 여겨졌으며 또한 달을 품거나 달빛이 반을 환하게 되면 결혼 상대를 구하거나 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는 반가운 소식이 온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꽃 속에 술단지 마주 놓고 짝없이 혼자 술잔 드네. 밝은 달림 잔 속에 맞이하니 달과 나와 그림자 셋이여라. 달림은 본시 술 못하고 그림자 근성 떠돌지만 잠시나마 달과 그림자 동반하고 모름지기 봄철 한때나 즐기고서 내가 노래하면 달림은 서성대고 내가 춤을 추면 그림자 흔들어대네. 깨어서는 함께 우러져 놀고 취해서는 각자 흩어져 가네. 아득한 은하에서 다시 만나리. 위처럼 시의 신성과 통하는 200은 항상 달과 더불어 마시며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시크릿 뉴스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대보름을 맞아 지구촌 곳곳에 널리 퍼져 있는 해외 동포 및 해외 근로자 또는 대한민국을 즉 국가 방위를 위해 휴일없이 군 복무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과 시크릿 뉴스를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 친구들과 웃음꽃 피는 대화 많이 하시고 이해와 사랑, 배려와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뉴스 칼럼은 달아 아름답다 입니다.